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비타민C 고용량 11개월 차 후기를 남기고 나서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남기고, 이제 심지어 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신 분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부분들 질문에 관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후기 지금까지 남긴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타민C 고용량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 그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뭐 속쓰림이라든지 뭐 설사, 요로결석, 뭐 두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인데, 속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가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속쓰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비타민C 먹었더니 속이 쓰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좋아졌고, 식간에 먹으니까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위가 저처럼 식도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위염이랄까, 그 다음에 장까지 만약에 안 좋으시면은 그러한 속쓰림 현상이랄까, 뭐 설사 이런 것들이 좀 더 길게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그래도 뭐 비타민C를 계속 먹다 보면 그런 속쓰림 증상과 뭐 위염 증상까지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 좀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식간에, 아까 말씀드렸지, 식간에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식간에 먹어도 속이 쓰린다 그러면 비타민C 정제로 된 거 말고요, 가루로 된 거, 순수하게 비타민C만 드는 가루 파우더 형태 있죠. 그걸 먹으면 조금 속쓰림이 덜하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고, 파우더 형태의 가루를 먹어도 속이 쓰린다, 그리고 못 참겠다 하시면 뭐 드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분들은 일단 뭐 위장을 일단은 더 좋게 만드신 후에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로결석인데, 저도 요로결석이 있었어요. 두 번씩이나, 그것도. 그리고 지금 현재 콩팥에도 돌이, 조그만 돌 1mm짜리가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뭐 두 개 정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비타민C 고용량 12g 매일 하고 있는데 그 크기 커지지도 않았고요. 물론 작아지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잠재적인 요로결석의 인자이긴 한데, 저는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뭐 부작용 없이 요로 결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C 고용량 11개월 했지만 아무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갖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요로 결석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뭐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된 상태에서 비타민C 고용량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분들은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로결석 문제나 뭐 속쓰림이나 설사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 계속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통 문제는 위와 장이 안 좋으면 두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머리 쪽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내 혈류 쪽에 문제가 있으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셔, MRI도 찍고 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기 몸 상태에 맞게 그런 걸 드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비타민 C 고용량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의 어떤 지병이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그게 좋아지면서 비타민C를 먹어서 그게 좋아지면서 생기는 어떤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병원에 가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통이 있지만 참고 비타민C 고용량을 계속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두통이 좀 있었어요. 위와 장이 좀 안 좋으면요, 비타민C를 먹고 좀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아픈 적이 있었고요. 초기에 좀 그러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위와 속이 편해지니까 두통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위화장이 안 좋으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 드시면 위화장이 좋아지면서 두통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 말고도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정말, 정말 다양한 그러한 뭐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확인된 바는 없고요.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질병 때문에 생긴 현상인 것 같아요. 증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병원에 가서 일단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연후에 비타민 C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속쓰림, 설사, 요로결석, 두통 뭐 이런 거 외에 다른 어떤 그러한 부작용들은 하시는 분들이 그 비타민 고용량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부작용들은, 그러니까 조금 그 외의 부작용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러한 병이니까, 비타민 C 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병이고, 비타민 C를 하면서 좀 더 그 증상이 좀 더 악화될 수는 있겠죠. 가지고 있는 병과 비타민 C하고의 뭐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병원 가서 일단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완화가 된,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 완화된 상태에서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작용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고용량 자체에도 만약에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심리적으로 약을, 비타민 C는 약도 아니고 영양제지만 그거 먹는 거, 고용량 먹는 거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비타민 C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본인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을 때 비타민 C 고용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작용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의 긍정적인 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 세 개를 저는 먹고 있잖아요. 그 세 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개를 동시에 먹었을 때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긍정적으로 일단 비타민 C 고용량을 했을 때 긍정적 효과, 어떤 효과, 좋은 효과는 일반적으로 혈관이나 혈액에는 모두 좋아요. 비타민 C 고용량 하시게 되면. 혈관, 혈액이 우리 몸의 전부죠. 우리 몸의 전부는 혈관, 혈액 다 연결돼 있고, 다 뭐, 그게 혈관, 혈액이 다 어느 구석구석마다 다 침투되어져 있으니까 혈관, 혈액이 좋으면 몸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혈관, 혈액이 좋아요. 비타민C 고용량을 하게 되면. 혈관을 튼튼하게, 그 다음에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도 굉장히, 혈액에 있는 염증 그런 것들을, 인자들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그런 게 비타민C 고용량의 효과고요. 혈관 청소를 하는 거예요. 혈관 청소라는 건 혈관에 뭐 찌꺼기가 있고 더러운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혈관을 청소한다는 의미는 그 찌꺼기라는 건 염증이에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산화가 되면서 혈액 속에서 여러 염증 물질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굉장히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혈액 속의 염증 그런 것들을 줄여주고 해소시켜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당연히 해소시켜주고요. 동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땐 비타민 C가 많이 생성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제 비타민 C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직접 우리가 비타민 C를 경구나 정맥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비타민 C는 그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 제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몸 안에 어떠한 혈관을 통해서 생기는 어떠한 염증도 줄여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병명이 없는데 어떤 염증은 소견은 있다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C 고용량을 조금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러한 염증들이 없어지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여러한 쓰레기들, 여러 가지 뭐 쓰레기 이런 것들, 염증 것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혈액도 원활하게 순환이 되겠죠. 그럼 순환이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 좋겠죠. 그 다음에 감기 해소,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비타민C 먹으면 감기가 해소된다. 특히 뭐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는 비타민C를 정맥으로 해서 고용량, 저 같은 경우는 90g까지 맞아봤는데 고용량으로 맞게 되면 감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많이 봤고요. 실제적으로 감기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기잖아요. 그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비타민C가.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의 효과는 뭐 굉장히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00이라 그래서 비타민 B 계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 계열
중에서 B 계열이 각 100mg씩 쫙 들은 거, 그리고 비타민 B100이라고 해요. 시중에는 비타민 B100이라고 이름은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모든 비타민 B 계열이 100mg 다 안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 살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타민 B100, 뭐든지 간에 비타민 B100이 제대로 B 계열이 100mg씩 다 들어있는 거 드시면 사실은 상관은 없고요. 그게 다 안 들어있는 거는 조금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B 계열이 100mg씩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뭐 저한테 이제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100 뭐 어떤 거 드시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가성비 좋은 거 드시면 돼요. 비타민 C는 원료 물질은 중국이나 영국 거 그 원료 물질 쓰시면 되고요. 단 그 원료 물질이 GMO 유전자 변형 물질 원료를 쓰지 않는 그런 원료를 사용해서 비타민 C 만든 거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가격 싼 거로. 어차피 우리가 장기전이잖아요. 비타민 C 고용량은 단기간에 우리가 약처럼 효과를 보는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타민 C는 뭐 이렇게 원료 물질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어떤 제품을 드셔도 가성비 좋은 거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B100도 B100의 이름에 걸맞게 B 계열이 100mg씩 쫙 들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거로.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00 같은 경우에 이제 효과를 좀 본다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일단 비타민 B 계열은 모든 통증 완화에 도움이 굉장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우울증 그런 거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육체 피로 회복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타민 B 먹으면 육체 피로 뭐 아로나민 골드 이런 거 보면 육체 피로 해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하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 계열 100mg씩 드는 비타민 B100 드시면 육체 피로도 해소되고 당뇨병에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도 비타민 B100 드시면 돼요. 당뇨병에 좋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다 적당하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꼭 필요한 것만 좀 드시면 되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하게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B100입니다. 비타민 C하고. 그래서 저는 비타민 B100하고 비타민 C, 그다음에 마그네슘까지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약들도 먹기 때문에 너무 뭐 약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다 하시는 분은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고용량하고요, 비타민 B100 그 두 개만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들은 다 빼고요. 약을 너무 뭐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해서 잡다하게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간에 무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비타민 B 일단은 모든 통증에 일단 좋고요. 우울증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육체 피로 회복 당연히 아시는 거고요. 당뇨병에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건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비타민 B100 꼭 드시고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구내염, 면역력 많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그러면 구내염, 입 안에 구내염하고 설염 이런 거 생기잖아요. 저도 한참 많이 생겼었는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비타민 B100 먹고 나서는 안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구내염, 설염에도 비타민 B100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도 저거 먹는데 마그네슘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단 보면은 마그네슘이면 두통이나 편두통 이런 거 해결하는 데 좋아요. 저희 와이프는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뭐 이렇게 거슬리고 그러면 두통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신 분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마그네슘 먹으면 소리에 좀 둔감해져요. 그래서 소리 이런 거, 소리에 민감하신 분 마그네슘 드시면 좋고요. 두통, 편두통 이런 거 좋고요. 생리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염작용, 비타민 C도 항염작용을 하지만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항염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나 짜증, 우울증, 뭐 불안, 짜증 이런 것들에도 마그네슘이 좋고요. 근육 통증, 근육 경련, 그 다음에 진하고 이런 거에 아주 지표입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마그네슘은 그 비타민 C처럼 고용량 먹을 필요 없어요. 마그네슘은 소량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많이 먹을 필요 없고 많이 먹어도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그래서 마그네슘은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런 소량으로 먹더라도 이런 큰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마그네슘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다른 약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먹는 약이 많다고 하시면 마그네슘은 빼고 비타민 C와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이 두 개만 해서 드셔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맥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도 마그네슘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드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비타민 C 고용량을 하는데 비타민 B100을 왜 먹냐, 마그네슘은 또 추가해서 왜 먹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도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골고루 좋은 효과를 거두니까 세 개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간섭을 일으켜서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타민도 있겠죠, 같이 먹으면. 근데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마그네슘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다른 먹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약들도 같이 드시는 분들은 좀 분산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산해서 좀 드세요. 약이 많으니까. 약이 많다 보면 고혈압, 당뇨약하고 해서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조금, 특히 당뇨약은 조금 위장장애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많아요. 약은 대부분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비타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당뇨, 고혈압 이런 약들은요, 특히 뭐 고지혈증 약 이거 굉장히 부작용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먹을 때 좀 다른 약하고 조금 이게 좀 떨어져서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게 좀 좋아요. 특히 당뇨약 같은 경우에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 좀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비타민 C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효과 많고 참 좋습니다. 마그네슘도 효과가 많고 참 좋죠. 근데 그 세 개는 같이 먹어도 그 약들 사이에, 그 비타민 사이에 간섭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드셔도 된다라는 거고, 굉장히 그것들이 섞여서 좋은 시너지 효과로 몸속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같이 드시면 좋고, 드시고 있는 약이 뭐 당뇨, 고혈압, 뭐 다른 어떤 지병이 있어서 다른 약을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빼고 비타민 C와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이거 두 개만이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약이라도 조금 먹었더니 부대끼고 안 좋다 싶으면은 비타민 B100까지 빼고요, 비타민 C 고용량만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작용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외에 이제 잡다한 다른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혈당 측정기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혈당 측정기 잘 찾아보면 정확한 것도 많이 있고요. 저는 오므론 거 일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팔에 재서 이렇게 하는 건데, 꽤 정확을 하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혈압을 재도 집에서 재는 그 혈압 그 측정 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혈압 측정기 오므론 거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거를 뭐 저도 의사 선생님 추천받아서 썼어요. 네, 그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측정 값에 오차가 심할 거라고 이렇게 막 너무 그 측정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혈압에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약간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쟀는데 높다, 그걸 쟀는데 낮다 그러면 높구나, 낮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비타민 요법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밀가루하고요, 설탕, 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 걸 많이 줄이셔야지 이 비타민 요법 하면서 밀가루하고 단 것은 좀 줄이셔야지 굉장히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많이 먹고 싶은 거, 기름진 거, 밀가루 튀긴 거, 뭐 단 거,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면서 비타민 요법 하면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완벽하게 끊을 수는 없지만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3끼의 밀가루를 다 보통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많으니까, 밀가루가 관련된 음식이 많으니까. 그러면 하루 3끼 밀가루 드시는 분은 하루 한 끼 정도만 밀가루 드시고 나머지는 밀가루를 좀 줄이시면 좋고요. 단 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당뇨 있으신 분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혈당 측정기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묻는데, 혈당 측정기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대부분 많이들 쓰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 측정기도 이 피를 낼 때 어떤 손가락에 피를 냈냐에 따라 다 혈당 그 값이 좀 달라요, 다. 그러니까 너무 그 수치에 대해서 뭐 정확하니 안 하니에 대해서 따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혈액이 여러분들 굉장히 균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균질하지 않아요. 불균질해요. 호모지니어스가 아니고 헤테로지니어스라고요. 불균질해요. 그러니까 어느 손에서 뺐느냐에 따라서 그 혈당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잴 때 만약에 이 손가락에서만 피를 뺐다 그러면 이 손가락에서 계속 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일정하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 손가락에 쟀다, 이 손가락에 쟀다, 이 손가락에 쟀다 그러면 조금씩 수치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뭐 크게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그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비타민 요법 그리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밀가루하고 단 거 좀 줄이시면 뭐 당뇨뿐만이 아니고요, 고혈압 뭐 이런 거, 그다음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좀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하시게 되면 해결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것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나쁘다라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데, 거기다 더 깊이 파고 들어봐야 스트레스만 받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걸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걸 더 파고들어서 나는 정확한 아주 그냥 아주 칼로 자른 듯이 정확한 뭔가가 나올 때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나중에 와서 이제 뭐 시간이 흐르면 정확한 걸 조금 더 아시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몸이 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몸에 더 좋은 거를 아시는, 정확한 범위 내에서 아시는 정보 하에서는 일단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한다. 뭘 먹었더니 좀 뭐가 안 좋더라.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천을 못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시간 보내게 되면 몸은 점점점 망가지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여러분들 한순간에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10년, 20년 여러분들 몸을 계속 혹사시키고 망가뜨리고 뭐 그 식이요법이랄까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이제 좀 자기 몸에 안 좋게 10년, 20년 계속 누적돼서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망가뜨린 기간이 10년, 20년인데 그거를 다시 좋게 만들려 그러면 그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망가뜨린 기간에 적어도 10분의 1 기간은 여러분들 몸에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을 뭐 단기간에 약을 먹어서 한두 달 안에 어떻게 이렇게 좋게 만들겠다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년, 20년 걸려서 당뇨나 고혈압이 이제 증세가 나오는데 그 10년, 20년 걸린, 10년, 20년 동안 망가뜨린 몸을 한순간에 우리가 약을 먹어서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1년, 2년 가까이 이제 비타민 요법이랄까, 뭐 운동도 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운동을 하루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도 아주 뭐 까다롭게 음식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밀가루는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단 것도 좀 줄여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낫는 거죠. 몸이 좋게 만들어야지 병도 낫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일단 이제 혈액이 불균질하다는 얘기, 불균일하다는 얘기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손가락 어디에다 피를 내서 이제 혈당 측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값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 값에 이렇게 막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또 뭐 어떤 걸 먹나 이렇게 질문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타민 C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원료 물질에만 문제가 없으면, 중국산이든 영국산이든 일단 GMO가 아닌 그런 원료를 사용해서 비타민 C 만들었다면 다 먹어도 되고, 가성비 좋은 거 싼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뭘 먹나? 비타민 B100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B100, 그 B 계열이 100mg씩 B 계열이 다 들은 거, 그런 거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싼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뭘 먹나? 마그네슘 저는 쏠 갖고 먹어요.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마그네슘이면 소량만 필요한 거예요.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소량만 꾸준히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까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소량으로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혈액 측정은 정확하나 혈액 측정 정확하지 않고요.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측정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병원마다 다 다르고요. 그것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의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하게 정확하게 100% 칼로 자른 듯이 이런 걸 날 원해 이렇게 하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적당한 선에서 하시고 자기 머리를 너무 혹사시키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 고용량 좋다. 별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병이 있으면 지병을 먼저 다스리고 나서 비타민 C 요법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비타민 C 고용량 하시면서 비타민 B100과 마그네슘 같이 드시면 좋다. 단 뭐 다른 당뇨든 뭐 고혈압이든 다른 어떤 뭐 지병이 있어서 약을 드신다고 하면 비타민과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약을 줄여서 안 그러면 분할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게 좋고, 정약이 너무 많다 싶으면 비타민 C만이라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비타민 C도 이제 뭐 저처럼 12g을 먹게 되면 아침에 4알, 점심에 4알, 저녁에 4알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양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분산해서 적당히 분산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약, 비타민 어떤 걸 먹었냐, 그 다음에 혈당 기계, 그 다음에 뭐 혈압 기계 이런 거 어떤 거 썼냐라는 것은 굉장히 뭐 이제 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시고 좋은 거 사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많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그냥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서 뭐 좋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해서 좋은 효과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먹었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먹기 전보다 먹었는데 더 힘들다고 하면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타민에 대한 믿음도,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일단 믿음을 더 갖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비타민이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먹어서 나쁘진 않고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고용량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계시고 저 역시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요. 부작용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어서 어떠한 부작용에 특별한 부작용이 있다 하시는 분은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병 부분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요법을 시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기 부분 남겼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대충 좀 한번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의 후기는 계속 될 거고요. 그 후기 통해서 제 어떤 몸의 변화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분들과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자기한테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B100이나 마그네슘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의견 교환 잘 하셔서 스스로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 소중하니까 잘 결정하셔서 비타민 요법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동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의 후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